네, 안녕하세요. 이양입니다. 키움증권에서 전해드리는 두 남자 쇼 4월 1일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원 대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성원입니다. 오늘 네. 2분기의 첫날인데요. 네. 어떻게 될까요? 2분기. 이번 큰 그림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가 큰 그림은 그릴 능력이 있겠습니까? 전전 애널리스트가 이제 큰 그림을 그려주면 거기에 그냥 대충 이렇게 묻어간다. 숟가락만 얹어서 저는 그냥 숟가락만 얹었을 뿐인데 네. 그냥 갑자기 이렇게 좀 잘 돼서 네. 저는요. 예. 그 3월에는 회복이다. 4월에는 주의해야 된다. 4월에는 주의해야 된다. 두 번이나 들었잖아요. 2주 네네. 연속해서 들어갔고 방송에서 또 제가 또 경고의 목소리를 몇 번 했어요. 네네. 저도 이제 이성원 대표한테 배워갖고 이제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재미하긴 했는데, 말하면서도 내 말이 틀렸으면 하는 생각을 좀 갖고 네. 있어요. 시장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안 된다기보다 약간 조금 조정 보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걱정되는 말이잖아요. 저는 제가 얘기하면서 주의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면 블랙인가요? 네. 주의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오늘 시장 상황 좀 간단하게 좀 체크하고 넘어가죠. 예, 일단은 글쎄요, 외국인에 대한 매수가 어떤 의미였을까요? 오늘도, 지금 시간대에 800억 정도 매수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전장보다는 매수세가 일단 들어오고 있고, 네. 숏커버링이 됐던, 어찌됐던, 지금 아니면은, 지금 그 윈도우 드레싱 매수가 됐던, 어쨌든 외국인 매수는 3일 연속, 지금 2천억, 2천억, 3천억, 이렇게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상당히 의미 있는 금액에 대한 매수가 좀 들어왔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로 인해서 이제 거래소 종목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오늘 이제 거래소 종목들이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코스닥 종목들이 다시 한번, 아니면 이제 중소형주들이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흐름은 국내 시장만의 흐름은 아니죠. 미국 시장에서도 낙폭과대 기술주들, 특히 이제 바이오테크 관련주들에 대한 반등이 상당히 눈에 띄었었고요. 네. 그 중에서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한 8%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맞습니다. 7.99%가 훅 올라가면서요. 오늘 아침부터 SK하이닉스가 좀 반등. 다만 미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 2.56% 뭐 정도 올라가는 것 같은데 아까 들어오기 전에 잠깐 보니까요. 그 정도 갖고 반등이라고 할 수도 없어 보이고요. 다시 또 4만 원 또 한번 다시 가봐야 되는데요. 예, SK 하이닉스에 대한 매도에 대한 의견은 계속해서 외국계 증권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반면에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주가 강세 나오고 있다라는 점, 지금 보게 되면 외국계에서 CLSA에서도 그렇고요. 지금 모건 스탠리에서도 그렇고요. JP 모건에서도 그렇고 SK 하이닉스에 대한 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는 종목이 또 SK 하이닉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외국인에 대한 매도 의견,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증권사와 자금을 집행하는 사람 간의 그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사람 미팅을 해서 보게 되면, 증권사 직원들은 이제 보고서를 볼 때, 그러니까 기업을 볼 때 이제 숫자를 상당히 중요시 여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기업에 대한 보고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근거 나오는 숫자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그 기업을 바라보는 반면에 자금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직접 CEO를 미팅을 하고 관계 담당자를 미팅을 하고 숫자 말고 그 외에서 보이는 요소들을 더 중요시한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집행하는 사람이 바라보는 기업에 대한 의견과 그리고 보고서를 쓰는 사람에 대한 의견이 다를 수 있다라는 점을 꼭 염두를 해두시면서 굳이 증권사 보고서를 폄하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 헷갈리시니까요. 보고서를 쓰는 사람들은 쉽게 해서 애널리스트다. 네네. 라고 이해하면 되겠고요. 자금을 집행하는 사람 보면 펀드 매니저 이런 쪽으로. 네, 맞습니다. 그런 거나 아니면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 벤처 캐피탈 이런 얘기 하는 건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실질적인 숫자 그것도 있겠지만 어떤 CEO의 개인적 스토리? 네, CEO의 경영 마인드? 어차피 기업도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 사람의 기본적으로 그 운영자, CEO의 기본적인 생각이 어떠냐, 아니면 기본적인 그 사람의 성향이 어떠냐에 대한 쪽에 상당히 높은 그런 이제 그 질적인 요소에다가 배점을 많이 주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기본적으로 몇 가지
특징적인 주식 다시 하나씩 한번 챙겨보죠. 예, 오늘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외국인들 지금 그 매수에 대한 쪽까지 오늘 그 중국 PMI 발표가 있었죠. PMI 발표가 일단 예상치보다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50.3%를 기록을 했는데요. PMI가 높게 나옴으로 인해서 일단 화학주들 롯데케미칼이라든가 아니면 LG화학에 대한 쪽이 강세로 보여지고 있는 점, OCI까지 포함해서 이쪽에서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코스닥 쪽에서는 계속해서 게임주들이 강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게임주들 강세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단기적인 낙폭을 좀 보여줬던 중소형주들이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GKL과 파라다이스 이런 종목들 강세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좀 특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전반적으로 이제 중국에서 그 PMI 같은 경우에도 3월달에 50.2가 나왔었고요. 이제 50.3이 이제 바뀌면서요. 예상은 50포인트였죠. 네. 그나마 좀 시장이 좀 안정판 역할 이렇게 이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제 HSBC PMI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이제 중소기업들 위주로 좀 많이 포진을 해 있고 수출 기업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중국에서 발표하는 이 PMI, 중국 정부에서 발표하는 PMI 같은 경우는 대기업에 대한 비중이 높고 또 이제 내륙 쪽에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 있어서 네. 분위기가 조금은 다르게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또한 네. 그 HSBC PMI에 대한 발표를 좀 더 기다려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고 중국 그 전주원 애널리스트의 얘기대로 중국에서 일단 자금에 대한 회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회수에 대한 쪽 과연 지속이 될 건지 물론 내일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만은 그런 조짐에 대한 쪽들이 감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도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몇 가지 특징 좀 같이 보겠습니다. 여전히 오늘 코스피 대형주 중에서는 이 종목을 빼놓을 수가 없죠. 롯데케미칼과 LG화학이 반등 좀 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 되겠고 이제 잘 나가는 것이고요. 어저께 이제 시장에 핫하게 얘기 나왔던 삼성 SDI와 죄송합니다. 제일머지가 오늘 같이 좀 쉬는 거. 네. 어저께는 다 목소리가 우리나라 애들 다 좋다고 하더니 오늘 또 외국계가 야 단기전 별거 없다. 네. 그죠? 변동성 뭐 안정되겠지만 아직까지 모른다. 뭐 이런 얘기에 썰렁한 얘기를 몇 군데 증권사 나오면서 3, 4% 오늘 다시 어저께 많이 뭐 7, 8% 오른 거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익 물량 당연히 나올 거겠죠? 나오겠고요. 또 코스닥에서는 전 이게 아침부터 좀 보이더라고요. 그동안에 많이 올라갔다가 쉬었던 것들이 있어요. 네. 그동안 많이 꽤 보였던 것이 15% 정도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LED 있죠. LED. 네, 서울반도체랑 루멘스. 서울반도체 오늘 루멘스가 앞장서서 먼저 좀 반등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서울반도체가 지금 현재 3.6%, 루멘스가 7%대 오늘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 일단 시장의 특징이 되겠고요. 아무 근거도 없지만 같이 움직이고 손잡고 올라간다는 게 있었잖아요. 호텔신라부터 해갖고요. 네. 위닉스. 네, 그래도 위닉스가 가길래, 리온쿠첸도 지금 같이 갈 수 있다 그랬는데, 리온쿠첸 안 올라가, 오늘. 안 올라가. 밥솥을 들 샀나 봅니다. 그런가? 네. 오늘 그 점심시간 때 봤던 중국인들이 밥솥을 안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동아면서 좀 가기 전에 봤으니까 갔다 나올지 모르겠어요. 갔다 나오면 또 갖고 있으려나. 저희가 오늘 점심 때 광화문에 갔다 왔습니다. 네. 또 중국 사람도 직접 보고 왔는데요. 위닉스 5.8% 올라가고 있고요. 그 CJ제일드당 이런 것들은 우리 잠시 후에 또 준비해봤는데요. 잠시 후에 또 포인트 잡겠지만은 결국은 이거 라이징 가격에 뭐 논란이 많은데 중국의 경쟁사가 또 문제가 있을 것이다. 네. 그거는 또 루머상이 있는데요. 일단 사실관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올라가는 거 하나 또 눈에 특징적인 점이 되겠고요. 어저께도 깜놀한 게 있어요. 전 집에 가서 이제 밤에 좀 잘라다가 수국 한번 HTS 자기 전에 뭐 수국 봤더니요. 한미약품 훅 빠졌더라고요. 예, 아니. 전문가 생활하실 때도 HTS 저녁에 안 보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 봤냐면요. 예. 컴퓨터 켜져 있더라고요. 켜져 있어. 켜져 있어가지고. 예,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제가. 그래갖고, 그 한미약품이 빠졌어요. 네네. 한미약품의 또 정신적 지주, 전주원 이코노미스트잖아요. 네. 근데 물론 저도 좋아하는데요. 많이 빠졌어요. 보니까 왜 빠졌냐 했더니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다고 동양인가 어디서 썼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서 쭉 빠졌는데 오늘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내일 확인해 봐야 돼, 이 부분도요. 저는 한미약품 되는 것 같고요. 현대공업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현대 관련된 건데. 있죠. 근데 현대차 그룹은 아닌데 그냥 현대공업인 거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확인해 봐요. 제가 이게 현대그룹이랑 현대차 그룹은 아닌데요. 이거를 그 한국투자증권의 이프렌즈어라는 팀이 있어요. 거기 이제 그 팀장이 오늘 또 저희 방송에 출연했는데 현대공업도 엄청나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관심함에 넣어놨고요. 그리고 그 키스트 SM, YG 이런데요. 요즘 SM 이런 것들이 나름 또 오늘도 반등을
먼저 좀 반등하고 있습니다. 3일 연속 양봉 시도하고 있으면서 오늘 4%대 반등을 시도하는 것이 시장의 특징이겠고요. CJENM이 한 2, 3일 또 좀 위에서 조금씩 아직 좀 좀 눌렸거든요. 네. 오늘 CJENM이 또 반등하는 것도 일단 시장의 하나의 특징이 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 게임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종목별로 많이 또 다르지만요. 게임 관련주 완전히 지금 조금 잡은 것 같아요. 어저께만큼은 아니지만 오늘도 저는 이승원 대표가 얘기할 때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어떤 거요? 야구 때문에 컴투스 했나길래. 네. 진짜라니까요. 저는 지금도 웃자고 하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아침에 저희 방송에서도 그 캐스터가 남자친구인데 네. 이 친구가 컴투스 얘기하면서 지난 주말에 토요일에 이 프로야구 시작된 거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웃기고 있잖네. 그건 뭔 상관이야 도대체. 프로야구가 일단 되면 또 이렇게 안 하던 사람도 또 게임도 하게 됩니다. 모르겠어요. 네. 그런 거가 오늘 시장의 특징이었고요. 인터파크도 오늘 모처럼 좀 2% 반등하네요. 이게 워낙 또 길게 쉬었잖아요. 28,000원까지. 인터파크 IMT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28,000원에서 22,000원까지 왔는데요. 최근에 거래일 수한 12일 중에요. 올라간 날이 별로 없어요. 인터파크는 제가 이제 관심법을 둬야 좀 올라가는 걸로. 그래요? 네. 관심법 좀 둘 거예요, 이제? 예, 이제 관심법을 슬슬 둘 때가 되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오늘 2.4% 올라가는 것이 일단 시장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고요. 두 남자 레포트 바라보기 코너 들어가죠. 네, 두 남자 레포트 바라보기 코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레포트 좀 볼까요? 오늘 보는 기업은 이라이콤입니다. 네. 근데 이 신한금융에서 쓴 보고서인데요. 네. 이런 보고서를 쓰면은 보면 저는 안 읽습니다, 사실은. 근데 너무 많습니다. 딱 본 순간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게 페이지 수가 거의 논문 수준으로 지금 페이지 수를 보시게 되면 22페이지가 넘죠. 이 정도, 그러니까 한 기업에 대해서 이 정도 보고서를 쓰는 것은 그렇게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근데 이 정도 보고서를,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런 보고서를 보게 되면 한 단계 좀 더 이제 레벨업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이제 IT 부품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 아니면은 보고서에 대해서 내가 좀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은 보고서 내용도 어렵지가 않거든요. 이 보고서 같은 경우는. 근데 이 보고서를 보시게 되면은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부한다고 어디 가나? 공부한다고 어디 가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애널리스트들이 말하는 의미 그리고 이제 최소한 보고서가 얘기가 나오면 뭔 소리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알아듣기가 좀 편하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내용을 보게 되면 그냥 이겁니다. 간단하게 이라이콤 보게 되면 아이폰과 태블릿 PC 성장에 대한 수혜가 기대가 된다. 그러니까 특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게 올해와 내년에 삼성전자의 태블릿 PC에 대한 출하량을 좀 주목을 하자.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둔화가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을 태블릿이라는 전략으로 아마 삼성전자에서는 커버하려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라이콤 같은 경우도 여기에 수혜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애플과 삼성전자에 모두 다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라이콤 같은 경우는 올해도 역시 실적이 잘 나올 것 같다라는 내용의 보고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밌는 거는 이 이라이콤이 그러니까 지금 디스플레이 쪽 백라이트 유닛이죠. 네. 백라이트 유닛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높은 PER 배수는 주지 않습니다. 6.1배를 적용해서 목표 주가 26,00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목표 주가 26,000원이라는 얘기는 6.6배니까 지금 실적 대비해서 무지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만약에 지금 삼성전자 태블릿 PC 쪽에 대한 쪽이 주목이 되면서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라이콤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목표 주가를 상향할 수 있는. 정말? 예.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네, 이거는 제 사견이고 제 추측입니다만. 이거 여기까지는 보고서 내용이고. 끝까지 들어야 돼.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 사견인데. 참 관심법? 예, 관심법인데 뭐냐면은, 삼성전자에서 제일모직을 삼성 SDI에 인수합병 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제일모직의 단점이 뭐였냐면, 가장 큰 단점이 이 아몰레드 쪽 소재를 개발하는데 삼성의 제일모직이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게 되면은 이제 두산에서 이제 계열사 밑으로 들어가서 코스닥 계열사가 하나 있는데 상장한 거 이름을 제가 까먹었는데 일본 업체하고 몇 개 업체가 아몰레드 소재 쪽을 갖다 공급을 합니다. 네.
근데 제일모직도 한다 해놓고서는 제대로 개발을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저 나노 독일에 있는 업체 네. 그걸 이제 인수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던 건데 이 아몰레드 쪽에 대해서 근데 뭐 소재가 됐든 안 됐건 간에 문제가 뭐냐면 평판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왜요? 밝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몰레드 쪽에 대한 평판이 그렇게 좋지가 않고 아몰레드 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좋지 않은 얘기가 나오고 반대가 있는데, 레티나? 예, 레티나 그렇죠. 네. 레티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밝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아몰레드 쪽에 대한 비중이 좀 줄어들고 있다. 이런 게 지금 보게 되면 오히려 물론 이제 LCD 같은 경우도 줄어들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 아몰레드 쪽에 대한 매출에 대한 쪽이 지금 보게 되면 아몰레드에 대한 지금 아몰레드에 대한 매출 비중이 점점점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스마트폰 쪽에서 비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럼 딴 건 뭐를 끼는 거야? 뭐 다른 이제 그 대체가 나오고 있거나 그리고 또 그 태블릿 PC 쪽에서는 그 LCD 패널에 대한 탑재율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거? 예. 그러니까 왜냐면 아몰레드는 비싸고 사실은 색에 대한 보정도 그렇게 많이 밝게 나오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몰레드 쪽에 대한 매출에 대한 그 매출 점유율에 대한 쪽이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 근데 그 동안에는 아몰레드 때문에 이 그 백라이트 유닛 쪽은 사양 산업이다라는 취급을 받아왔었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죽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쪽이 높다. 이 LCD 패널이 생각보다 오래 더 갈 가능성에 대한 쪽이 높다라는 데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 의견이고. 그래서 삼성이 제일모직에 대한 쪽도 이렇게 인수합병 시켜버린 것도 아몰레드 쪽에 대한 쪽이 좀 쉽지 않다라는 것을 판단한 것이 아니냐. 라는 감히 이런 추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요, 그냥 솔직히 얘기해도 돼요? 네. 이라이컴을 저희 방송에서 두 번째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한번 얘기했었죠. 한 번 얘기했었습니다. 한 달 전쯤인가 한번 얘기했는데, 그리고 또 까먹었었어요. 아마 시청자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라이컴을 제가 분명히 얘기해서 한 달 전쯤 얘기했었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라이콤 올랐어. 올랐다가 이제 지금 또 이제 살짝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라이콤도 매출 비중이 LG 디스플레이, 삼성전자의 절대적이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는 이라이콤이 백라이트 유닛에서는 독보적이다, 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 세계적으로도 20% 정도의 그 마켓 쉐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효과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삼성전자의 태블릿에 대한 출하량에 대한 증가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라면 충분히 실적에 대한 개선세도 나타날 거고. 타겟 PER이 6배니까 만약에 이제 물론 이제 사양 쪽이기 때문에 높은 배수를 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6배 정도라면 충분히 지금도 투자에 대한 메리트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주가 좀 오른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네. 그 정확한 가격대는 모르겠는데 좀 오른 것 같은데 또 하나 느낌은 이게 외국인이 이제 시장은 주가 고점에서 조정받았는데, 조정이라고 할 것도 없죠. 돈 1,000원 내린 것 같은데, 문제는 외국인이 꾸준히 사고 있네, 지금 이게. 예, 외국인이 이제 계속 야금 사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도 그렇게 샀다 팔았다 하는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지금. 100%짜리는 아니야? 100%짜리 아니고요. 100%짜리면 잡혀간다? 네네. 기타 법인에서 최근에 이제 매수를 계속해서 많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분들이 열심히 팔고 있네, 또. 네, 개인분들이. 팔고 있고. 기관은 샀다가, 기관이 좀 차익을 실렸네. 네네. 2만원 넘어서 그쯤 했는데. 뜬금없이요. 제가 준비한 거 하기 전에 AS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십시오. 예. 솔직히 자수하셔야 제가 하겠는데요. 아까 어떤 분이 이 아침에 대부분이 저는 한국경제TV만 보는 줄 알았더니 저희 방송 보시는 분이 계세요. 네. 제가 아침에 무슨 얘기를 했는데 무슨 뜻으로 했는지 제가 잘 못 알아들었어요. 제가 아침에 무슨 말 하는지 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4월 시장에 대해서 약간 걱정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얘기를 한번 하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좀 이따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근데 정말 온 국민 저희 방송을 지금 1,500분 정도 보시는데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은요. 이게 거의 한국경제TV나 머니투데이 방송 보는 숫자랑 거의 비슷하게 됐어요. 지금요. 그죠? 저희가 팟캐스트로 하루에 3,000명에서 4,000명까지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의 숫자가요. 10,000명 조금 안 되는 수준인데요. 많이 보시는데요. 제가 이분들 향해서 자수 한번 하겠습니다. 무슨 자수를 합니까? 동시효과 때인데요, 오늘요. 동시효과 때인데, 동시효과 때인데 이렇게 슬쩍 어떤 거는 특징주가 될 것 같다 얘기하잖아요. 예. 오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요. 안 보여요. 8시 58분. 아마, 들어와서 부여도 보세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또 저부터 얘기를 하는 거야. 위원님 준비하세요. 그러는 거야. 갑자기 보니까,
어저께 당신이 얘기했던 게 기억이라. 어떤 거? 파트론. 예, 파트론. 아니, 포인트는 기억 안 나는데 예. 작년에 많이 올랐다가 떨어졌다 그런 얘기는 예. 나도 아니까 얘기했거든요. 워낙 이상 푹 가네. 네네. 파트론 포인트 다시 한번 잡아주세요. 파트론도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그 실적에 대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스마트폰 부품주들의 그 일부 보고서, 그러니까 KTV에서 오늘 홀드 보고서가 나왔어요. 오늘? 예. 나쁜 놈이네. KTV에서는 파트론을 비롯해서 일부 핸드셋 부품주에 대해서 매도에 가까운 그런 의견을 냈는데 사실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자기 뒷사는 거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주가의 위치를 좀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인터플렉스에 대해서도 이제 그 보유 의견에 대한 쪽은 나왔는데 이미 주가에 그런 악재가 다 녹아 들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파트론 그렇죠.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주가에 이미 실적 악화에 대한 것이라든가 삼성 갤럭시 S5로 출시로 인한 어떤 그런 그 커스트 리덕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미 다 반영이 돼 있어서 악재나 낙재는 다 반영이 되어 있고 앞으로 갤럭시 S5가 출시돼서 실적에 대한 개선 모멘텀이 나타난다라면 파트론이 됐건 스마트폰 부품주가 됐건 뭐 과거처럼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는 없어도 시장보다 조금 디스카운트된 밸류에이션 파트론 같은 경우도 어제 그 시장 밸류에이션 제시한 게 뭐 8.1배인가요? 네. PER이? 그거밖에 안 됐고 지금 보게 되면은 이라이콘 같은 경우는 뭐 6배를 6배. 제시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거보다도 훨씬 더 낮은 주가를 형성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지금 이런 매도 쪽보다는 오히려 좀 그 매수에 대한 의견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어떤 그 투자 그 기업에 대해서 증권사들에 대한 의견도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증권사에 대한 의견만 보시지 마시고 대부분 주가에 대한 위치 그리고 악재에 대한 반영에 대한 여부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 그리고 파트론 같은 경우는 지금 보게 되면은 그 기존에 있던 칩 말고 내 센서 쪽에 대한 또 모멘텀에 대한 쪽이 이제 앞으로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을 좀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따따블러님이 무서운 분이야. 예. 제가 오늘 한 얘기 있잖아요. 네네. 그 얘기를 정확히 쓰셨네요. 뭐라고 쓰셨어요? S&P 500의 1분기 실적 예상치 절대 다수 기업 부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맞습니다. 제가 일단 확인해 드릴게요. 한 애널리스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111개 기업을 조사했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 93개 기업이 네. 어닝 쇼크 나올 거라고. 어닝 쇼크. 그럼 제 얘기 아닌데,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우리 따따블러님 감사합니다. 충성. 예. 따따블러님. 그 얘기는 한번 또 좀 이따 이슈 또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중요한 분이 벌써 오셨는데요. 3분만 기다려줄 수 있어요? 3분. CJ제일 대당 잠깐 보고 하겠습니다. CJ제일 대당 요즘 주가가 괜찮잖아요. 레포트 보겠는데요. 이거는 하나대투증권에서 하나대투증권도 꽤 좋긴 하지만 키움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쵸. 그죠? 네. 아무리 제 친구가 다니지만 키움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증권사로 오늘 됐고요. 친구분께서 뭐 해주시면 또 갑자기 좋은 증권사 되는 걸로. 밥 사주면 또 푹 좋아지죠. 그래도 킴보다는 아래. 그래도? 예. 킴보다 지금 3단계 아래. CJ제일대당인데요. CJ제일대당의 포인트는 이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라이징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어차피 헷갈리게 나요. 오늘 레포트 제목만 보면은요, 라이징 가격, 회복세 이런 거 나오는데, 이 레포트 보시면 여전히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나오고 있어요. 네, 라이신 판가가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계속된다고 얘기 나오고 있어요. 다만 이제, 그래서 2014년 1분기 특히 1분기 실적 좋지 않다고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은요, 1분기에요, 매출액이 거의 똔똔인데요. 보시면요, 제휴해 보시면, 이익은요, 562억. 워닝 쇼크죠, 쇼크. 이거 50%나 감익입니다, 감익.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만큼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제일 밑에 보면은요, 바이오 터널의 끝이 보인다는 거예요. 바이오 터널 끝. 좀 아래로 쭉 내려보세요, 잠깐만. 내려보시면요. 목표 주가에 그러면서 상향을 했거든요. 이것은 일부에서 뉴스에도 나왔던 부분인데요. 이번에 나왔던 건데, 그 밑에입니다. 바이오트의 끝이 보이는데, 거기에요. 경쟁사 GBT라고 있어요. 네. GBT가 있는데, 중국의 기업인데, 제가 알기에는 여기 매출 수익이 상당히 높을 겁니다, 여기가. 이거 디폴트 되면 대박이겠는데, 제당? 근데 남의 불행은 우리 행보로 여기면 안 되지. 주식에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성격 나오네? 성격 나오는 건가요? 그렇지, 그런 거지. 저는 옵션판으로 가야 되나 봐요? 그러니까 재무 구조가 악화되면 그래서 단기 순적자가 약 2,200억. 2013년 1분기에 첫 번째 상반기에요. 심각한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까지 문제되면 가격이 회복력이 좀 생기지 않겠네 이런 얘기예요. 요 GBT는 내일 한번 저기 물어봐야겠는데. 혹시 전지현 애널리스트. 혹시 전지현 이코노미스트가 모르는 기업이면 어떻게 당황하려고? 그런가요? 그분을 당황하게 하면 안 돼.
미쓰리로 한번 먼저 미리 간 좀 보시고. 간 좀 보시고, 네, 네. 예. 그래서, 그거 이슈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팔고 할 때 중요한 것은요, 사실관계 명확히 아셔야 되는데요. 일부에서 이거 라이신 가격 판매가 다 올라,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건 네. 아직 아니다. 이 내용 보면은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담았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1분기의 바닥이고, 2분기 이후에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게 이 레포트의 야마입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 야마인가요? 그런 관점에서 CJ 제일제약이라든가 요즘 보면 음식료 중에서 대상 이런 것도 네. 괜찮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 이해하시면 좋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곡물 가격도 상당히 좀 변동성이 심해요. 네. 곡물 가격도 올라간다는 사람도 있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 보인다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곡물 가격도 우리 내일 또 그 부분은 또 우리 이코노미스트가 전문이니까요. 그거 같이 저희가 미리 좀 의뢰를 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CJ 제일den까지 우리 얘기를 마치겠고요. 바로 다음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다음 코너입니다. 워낙 이분은 목요일날 나오시는 분이잖아요. 네. 오늘 급한 일이 있으셨나봐요. 대키움증권의 급하게 알려주실. 글로벌 영업팀의 네. 김세한 대리님 모셨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날 나오셔도 되는데 그렇게 급한 일이 있어갖고요. 네. 그래서 일정이 있으셨어요. 예, 그동안 좀 바빴습니다. 워낙 또 미국 주식이 요즘 잘 되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예. 등락도 있고 말이에요. 네. 시작하기 전에요. 사실관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죠. 예. 지난번에 저한테 약속한 거 있지요? 어떤 약속을 제가. 실망이네. 기억나요? 기억이 난리가 있겠습니다. 난리가 안 나신다는데. 저는요, 그거 정말 믿고 있었어요. 네네. 뭘 믿고 있으셨습니까? 높은 분 페이스북에 캡처해서 올려준다. 캡처해서 올려준다는 일단 거? 캡처는 해놨습니다. 해놨어요? 캡처는 진짜 제가 해놨어요. 제가 또 오늘 블로그에다가 올릴 예정입니다. 블로그만 갖고 올릴 예정이. 페이스북에 올려줘야죠. 계정이 또 연결되어 있어서 올리면 자동으로 페이스북에. 그럼 상무님도 분명 보시는 걸로? 못 보시겠죠. 사장님은? 사장님은 저랑. 사장님 친구 안 먹었어, 아직? 아직은. 이거 미치겠네, 지금. 그러면 사장님 비서분이랑 먹는 걸로. 한번 제가 추진해보겠습니다. 추진하는 걸로 해야겠고요. 오늘은요, 제가 좀 먼저 좀 준비된, 그런 걸 좀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 여전히 지금 뜨겁게 나오는 것이 SNS를 비롯한 어떤 모멘텀 주식의 어떤 그 고포 논란이잖아요. 그 얘기 좀 해주신다면서요. 네, 안 그래도 오늘 준비한 내용이 또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 네, 혹시 페이스북을 이용을 하시나요? 전 하는데요. 네. 이 대세님은 자기 무슨 개인 정보가 대단한 게 있다는 줄 알고 안 하고 있어서 나한테 맨날 온다. 합니다. 네. 언제 하는지 아십니까? 언제요? 이벤트 할 때. 쿠폰 받을 때. 그럼 저랑 그때만 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친구가 해줘야겠네? 네, 알겠습니다. 해주시면. 네. 일단 오늘 좀 제가 가져온 주제가 바로 페이스북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SNS의 최대 강자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페이스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SNS 관련주들이 최근 들어서 약간의 이제 하락세를 좀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남의 일 같지가 않은 게 물론 미국 주식을 직접 페이스북을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워낙 많지만 네. 현재 국내 네이버도 이제 페이스북의 주가 추이를 쫓아가는 추세입니다. 최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도 연관성이 이제 굉장히 관련성이 깊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최근 들어서 SNS 관련주들이 전부 하락을 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미국 인터넷 기업들이 클릭 사기, 이제 클릭 프라우드라고 해서 그런 클릭 사기 때문에 지금 구설수에 조금 떠오르고 있는데요. 제가 이 클릭 사기가 뭔지 일단은 그 사전적인 용어부터 찾아봤는데 일단은 광고 클릭 수를 올리기 위하거나 경쟁자의 회사의 광고 수를 이제 비용을 소모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걸 클릭 프라우드라고 하는데 이게 페이스북은 약간 좀 다른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거를 좀 찾아봤는데 네. 혹시 영상을 좀 하나 제가 또 띄워볼 수 있을까요? 이게 연결이 돼 있으면 네네. 보시면은 일단 페이스북에는 이렇게 이제 뭐 좋아요 수 이제 이렇게 하죠. 좋아요가 이건 이제 2115인데 이런 게 이제 보면은 이렇게 이제 패키지로 돈을 내면 여기서부터 한번 볼까요?
방글라데시 이런 데서 가서. 인도 같은 데서 인도나. 가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패키지나 이런 걸로 이렇게 돈을 내면은 네. 이 좋아요 수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조작을 좀 해줘서 이 수를 갑자기 사용자 수를 증가한 것처럼 보이고 그러면 또 이제 그렇게 증가가 되면은 광고 매출이랑 또 연결이 되겠네요. 지금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네, 쭉쭉쭉 올라가요. 저게 돈을 그러니까요. 패키지를 내면. 네. 그래서 이런 거에 지금 구설수에 조금 휘말려서 페이스북이 최근 들어서 약간 조금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주가 하락이 최근에 들어섰고요. 네. 요거를 좀 제가 또 닫아보고. 네. 그래서 그 인터넷주가 또 최근에는 고평가주 논란이 있죠. 너무 네네. 오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하지만 사실상 이 트렌드 자체를 놓고 보면 온라인에 솔직히 저희가 이제 뭐 구글이나 네이버나 여러 가지를 들어가서 보면 온라인 그 첫 페이지에 다양한 광고가 막 뜹니다. 근데 네. 요즘 사람들은 아마 그거를 클릭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네. 왜냐면 귀찮고 클릭해봐야 뻔한 광고고 이걸 왜 해서 내가 왜 해야 될까 해서 그런 걸 약간 클릭을 이제 안 하는 그런 그 트렌드인데 이 모바일 앱 광고 자체는 모바일이라는 것 자체가 어플을 내가 깔면 바로 내 그 핸드폰에 연동이 되기 때문에 네. 모바일 어플 광고 수익이 굉장히 지금 그 그로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성장률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굉장히 매출액을 많이 지금 높이고 있고요. 근데 그 최근 들어 이제 그런 고평가주 그렇게 높였던 페이스북도 고평가주 논란에 좀 휘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하고 아마존 주가가 최근에 좀 부진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스트리밍하고 비디오 서비스 그런 이제 뮤직비디오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어제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이버하고 이걸 또 비교를 또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제가 차트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네. 과연 페이스북하고 네이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비교를 좀 해봤는데 2년 차트를 좀 비교를 해봤는데 최근 한 1년 정도는 약간 이제 따로따로 움직이는 그런 현상을 보였습니다. 밑에 이제 빨간색이 네이버인데요. 네네. 근데 결국 2년 주가 추이를 놓고 봤을 때 한 이제 올해 4월이죠. 네. 그 부분부터 네이버하고 페이스북이 같이 이제 동조해서 올라가는 현상을 현재 보이고 있고요. 완전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근데 2년 동안 페이스북은 약 140% 상승, 그리고 네이버는 약 50% 정도 지금 상승한 걸로 네. 밝혀졌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최근 들어서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의 구체적인 실적 같은 거 좀 확인될까요? 네, 그렇죠. SNS의 뭐 이제 최강자라고 떠오르는 페이스북 이렇게 얘기도 수식어가 붙었는데 웹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바일 광고 부분에서 굉장히 어마어마한 수익을 현재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이제 수익 기반 모델로 자리를 잡은 거는 기업 중에서는 최초죠. 모바일 광고라는 것 자체가 저희는 익숙치가 않았었는데 네네. 이게 이걸 이제 수익 기반 모델로 가져갔다는 거는 페이스북의 굉장히 큰 변화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최근 시가총액이 페이스북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아마존하고 인텔하고 시스코, 퀄컴도 추월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뭐 네. 이제 아마존하고는 지금 왔다 갔다 현재 하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지금 추월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4분기 순이익이 5억 2,300만 달러, 주당 20센트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한 6,400만 달러, 굉장히 지금 매출액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증가율을 봤을 때는 63%가 올라가는 그런 지금 거의 순이익은 800%가 상승하고 이 정도의 거의 무시무시한 지금 매출액을 자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자체는 지금 꾸준히 좋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좀 그 얘기 좀 하고 싶어요. 페이스북이 어떤 성장성을 노린 건지 네.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뭐 그 3D 뭐 이런 것도 가상도 사고요. 그 전에 그러니까 오큘러스 인스타그램 산 거 갖고도 네.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에 따라서 인스타그램에 효과 많이 봤다는 얘기도 있고 반면에 야, 너 비싼 거 아니라는 시각인데 김 대리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비싸게 산 건 맞지만 인스타그램의 그 무한한 그 성장성이 오히려 페이스북보다는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평가가 그러니까 좀 많이 하죠, 인스타그램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인스타그램이 오히려 저희는 이제 저까지도 이제 약간 조금 떨어지는 세대라서 조금 힘든데. 전 하고 있거든요. 약간 떨어지는 분들. 아니, 제가 그거를 처음에 회원 가입을 하려고 했더니 너무 어렵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렵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실패했어요, 제가. 저는 어렵죠. 조용히 좀 하세요. 네. 저를 왜 이렇게 높이세요? 저는요, 미국 어카운트를 여는데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데는 처음 봤는데요. 대리님, 그건 아니죠. 아, 그 어플이 좀 어렵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좋습니다. 아니 근데 그 오큘러스 인수는 뭐 인스타그램은 네. 뭐 그렇다 치는데 오큘러스 갖고서도 말이 많이 않았습니까? 네, 최근 들어서 근데 이런 지금 네. 말은 많지만 오히려 이제 페이스북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다양한 뭐 문자, 텍스트부터 해서 동영상 이런 사진을 페이스북이 약간 그 다변화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네네. 더 많은 다국적 기업들을 끌어들여서 다변화시켜서 수익 모델로 확실히 다른 경쟁자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가져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 놓고는 약간 비용 이슈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이 기업의 보탬이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 그 얘기 좀 조금 더 해주세요. 인스타그램만 놓고 한번 보면은 제가 그 차트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조그마한 이제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 파급효과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인스타그램 자체가 이제 3월 25일 얼마 전이죠. 며칠 수치를 뽑아봤을 때 사용자 수가 지금 2억 명이 돌파를 했습니다. 2억 명이 돌파를 하면서 페이스북 인수 당시 대비해서 지금 현재 성장세가 거의 6배가 넘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시너지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뭐 이제 너무 비싸게 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얘기가 조금 사그러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기대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인스타그램을 인수를 하면서 서유럽하고 브라질하고 러시아 등의 다른 기타 국가에서도 이 페이스북에 대한 그 충성도가 더 높아지고 있는 걸로 평가가 됐고요. 미국 내에서 이제 2013년 들어서 2013년 4년 들어서 한 달에 최소 한 번이라도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집계를 해봤는데 그런 사람들이 3,50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트위터는 반면 3,080만 명. 오히려 트위터를 지금 현재 앞선 상황이죠. 근데 또 인스타그램하고 트위터는 약간 비교하기가 그런 게 트위터는 텍스트 위주고 인스타그램은 사진 위주이기 때문에 약간 비교하기가 어렵지만 이상하게 트위터 유저들이 이 인스타그램으로 몰리고 있는 현상이 지금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관성이 없는데 왜 또 이렇게 몰리나? 그거는 전 모르지만 트위터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해외에도 그렇고 특히 유럽 쪽도 많이 불편 적이 나오는데 그게 아마 그 광고 있잖아요. 광고 때문에 많은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개인적인 얘기 하나 이승원 대표 얘기하면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은요. 제 친구의 그 아들이요. 사진을 찍어요. 사진을 찍는데 이 친구가 특이한 친구입니다. 사진을 찍는데 일반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요. 우리나라의 곳곳을 다니면서 있잖아요. 집 대문이 있잖아요. 대문만 찍는 거예요. 정말로. 대문 패티시? 뭐 이런 거. 아니, 게이트를 찍는 건, 그냥, 그게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한옥마을 뿐만 아니라, 일반 주택가 있잖아요. 합종도, 이런 데 사진, 대문, 그거 특이하잖아요. 대문을 집착하시는군요, 그분이. 아니, 끝까지 들어요. 야지 놓지 말고. 분위기를 살고. 제가, 그게 근데, 하루에 있잖아요. 하루에 어떤 날 보면 1,000명, 2,000명씩 자기 팔로워가 늘어난대요. 자기도 깜짝 놀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대세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하려는데 자꾸, 근데 뭐라 할 수는 없어요, 대리님. 이 친구가 워낙 지금 잘 나가는 친구인데요. 훌륭한 물도 제가 모시는 건 알지. 보고 있다? 정도? 페이스북도 안 하는 친구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페이스북 중요한 건 이제 페이스북에 아마 투자에 익숙하니까 여기 키움의 고객분들 아마 사자팔자가 꽤 있을 것 같아요. 뭐 구글도 마찬가지겠지만요. 페이스북에 대한 투자 의견 어떻게 좀 컨치해 줄 투자 의견에 조금 더 앞서서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페이스북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조금 더 투자를 해도 되느냐 이런 문의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페이스북의 성장세를 조금 더 한번 살펴보면 제가 페이스북 그 사용자 수 증가율을 또 차트를 한번 준비를 해왔는데요. 지금 현재 가입자 수가 12억 3천만 명입니다. 페이스북이. 12억. 엄청난 숫자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지금 페이스북을 하고 있고 이 시기가 한 2008년, 9년부터 갑자기 증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북이 지금 굉장히 성장세를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실적 전망도 한번 제가 내왔습니다. 실적을 조금 살펴보면 이제 블룸버그를 통해서 지금 페이스북 실적 전망을 좀 뽑아왔는데요. 2013년도에는 주당 순이익이 이제 0.8불, 88센트 정도 나왔었는데 2014년에는 1.25불 정도 지금 현재 나와 있고요. 조금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애널리스트들은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도 거의 이제 8조 달러대에서 80억 달러에서 거의 110억 달러까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현재 보고 있고요. 증가폭이 엄청 큰데요. 엄청나죠. 그리고 영업이익 자체도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거의 더블에 가까운 수치로 지금 올라갈 것이다. 더블이네, 이건. 이렇게 지금 그 전 세계 이제 그 증권사들이 내놓은 실적 전망을 갖다가 합쳐서 컨센서스를 내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그 증권사들의 의견이 반영돼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과연 이 페이스북 현재 이렇게 많이 올라왔고 고평가 의견도 있고 이런 사기 건수 뭐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과연 안전하게 아직까지 투자할 만 하느냐 이걸 문의를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또 페이스북 애널리스트 의견을 한번 들고 왔습니다. 애널리스트 의견 자체도 컨센서스 등급이 지금 4.5.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늘상 말씀드리지만 뭐 저희보다 더 나은 그런 글로벌 전 세계 특급 애널리스트들이 모은 의견만을 모아봤는데요. 근데 키움은 좀 더 위에 있죠. 감사합니다.
현재 4.55가 나왔습니다. 이 숫자가 5에 가까우면 강력 매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5면 만점인 거죠. 네네. 4.55가 나왔다는 건 굉장히 지금 매수 의견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매수가 80.4%가 나오면서 41명의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추천을 했고요. 네. 그다음 보유는 19.6%. 10명의 애널리스트들이 의견을 냈고 매도가 신기하게 없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0%가 나온 건 저도 지금 선트러스트에서 이제 로버트라는 애널리스트가 매수가를 지금 70달러, 그 다음에 니드엠에서는 이제 80불 이렇게 내놨는데 현재 페이스북의 종가는 60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애널리스트의 의견에 따르면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보인다.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지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0불 계산하면 15% 정도 되겠고요. 네, 80% 그렇죠. 하면 한 25%? 네. 그 정도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매 방법이라든가 계좌 개설 이렇게 익숙지 않으신 분 계신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도 몇 차례 이런 걸 말씀드려도 또 막상 해보려고 하면 또 헷갈리시는 분이 그죠. 계시잖아요. 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만약에 국내 계좌를, 키움증권 계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냥 그 국내 계좌에서 해외 주식 계좌를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현재 밤에 거래가 되기 때문에 낮에는 저희가 예약 주문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약 주문 시스템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영문 W를 다운받으시면 전용 HTS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밤에는 또 이제 컴퓨터를 켜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모바일 앱까지 저희가 만들어 놨습니다. 영문 이제 그 SN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주의하실 점은 매매하시기 전에 반드시 원화에서 USD 달러로 환전을 하신 다음에 거래를 하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국내 주식 거래하듯이 똑같이 플랫폼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거래를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2번 연속해서 얘기하니까 마치 제가 무슨 영업사원 같은 얘기 들어서 오해하실 분이 계시잖아요. 저는 네.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그리고 제가 미국 계좌도 해보고 직접 매매도 해본 사람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가 특징이 있습니다. 키움증권의 계좌는요. 아, 오늘 부분도 꼭 캡처해서 좀 올려주셔야 돼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이게 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혼날지 모르겠지만 싸요. 네, 맞습니다. 수수료가 분명히 싸고요. 네. 또 하나가 이 외국 계좌를 거래하시면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에는 양도소득세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식에 관해서 매매 차익의 과세가 없고요. 그에 대한 종합과세도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요. 미국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 세무서에서 보고를 해야 돼요, 이거를요. 네. 그래서 이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거를 직접 하시려면요. 근데 이거를 프리로 다 해준다는 거 맞죠? 네, 거절하는 저희는 분명히. 그 지로 영수증까지 만들어서 대까지 그걸 가져다 드리고 거절하는 거 맞죠? 그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대박의 서비스다. 네. 그리고 이게 또 이런 분들이 이게 영어도 하시고 한국말도 하시는 분이 상담해 주신다는 거가 사실 이게 이런 거 해주시면서 그 돈 받는 거 아니잖아요. 네. 네, 그 월급으로 그냥 받는 거잖아요. 네, 그죠. 이렇게 미국의 계좌 어카운트는 그게 거의 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말하면 거기서 주문 내면 또 수수료 엄청 비싼데 이런 걸 해주는 거가 정말 저도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큰 도움이 되겠다는 거 말씀드렸고 아쉽지만 오늘 보내드려야 됩니다. 오늘은 목요일날은 안 나오시고요. 앞으로 7, 8일 후에 다음 주 목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남자 토크 배틀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토크 배틀은 각종 이슈에 대한 얘기인데요. 네. 왜요? 아니, 그 4월 위기론 앞에서도 말씀하신 게 지금 S&P 500 기업들 지금 어닝 쇼크가 나올 거다라는 얘기 하셨잖아요. 네네. 전전 애널리스트도 중국 시장에 대해서 이제 긴축에 대한 얘기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며칠 전이었죠. 지금 보게 되면은 중국 인민은행에서 단기 유동성 조작을 통해서 약 17조 원 정도를 회수했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시장에서는 그 얘기가 뉴스가 묻히고 리커창의 경기부양책 이런 것들에 대한 쪽이 오히려 대두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런 숨겨졌던 그런 이제 그런 내용들이 드러난다라면 시장에서 한 번 정도 좀 조정에 대한 쪽도 올 법도 한데 그
내용, 그게 뭔지 좀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네네. 제가 안 좋다,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저는 있는 사실 그대로 전해드릴 뿐이죠. 네. 자꾸 그렇게 유도하지 마세요. 아, 유도했나요? 유도한 거지군요. 한 사람을 훅 보내려고요. 안 걸리네. 그걸로 안 되죠. 있는 거 그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게 미국에서 경제 지표가 2개 있습니다. 2개요. 뭐냐면요. 오늘 밤에 ISM 제조업 지수 나오죠. 네. 맞죠? 네. 그리고 금요일 날에 뭐가 나요? 신규 실업. 그러니까 3월 고용 보고서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고요. 그런 사람들의 주장을 모으면 4월 달에 뭔가 조정 가능성도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옐런이 약친 거 아닙니까? 옐런은 이제 옐런 얘기한 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영돼 갖고 뭐 의견을 바꿨다는 얘기 뭐 그런 얘기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요. 네. 있는 얘기 그대로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게 신규 실업 신규 일자리 창출의 건이잖아요. 네. 기억하시면요. 2월달에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듣고 잊어버리셔도 됩니다만요. 17만 5천 건이 나왔습니다. 2월달에요. 그리고 이번 달에요. 컨센서스가 19만 5천 건이에요. 19만 5천 건인데, 컨센서스가요. 그 언저리 나올 텐데요. 지금 가능성이 큰데요. 노무라 증권에서는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15만 건에서 19만 건 정도 나와봤자 관심도 없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아무것도 아닌 얘기예요. 시장이 반등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요. 좀 깜짝 놀랄 정도 나면 최소한 20만 건을 넘어야 된다. 20만 건 넘어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더욱더 무서운 애들은요. 바클레이즈는요. 바클레이즈는 자기네들이 생각해보니까 일자리가 22만 5천 건이 늘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가 넘어져야지 깜짝이다. 그래서 얘네들 얘기를 종합해보면 컨센서스 정도 나오면 실망감이다. 그런 얘기가 있다. 일부의 얘기가 있다. 라고 얘기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ISM 제조업 지수는요. 2월달 개선이 많이 개선되어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자동차인데요. 자동차는 1월 달에 아주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스노우스톰이랑 블리저드. 그러니까 엄청 눈보라치고 폭풍을 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좋아졌는데, 연율로 이번에 최소한 1590만 대가 나와야겠다는 얘기 하는 겁니다. 1590만 대 되면 작년에 1600만 대 나온 적이 한 달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최고 수준이 나와야지 만족할 수준이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좋게 나야 된다는 거고, 이것이 아니라면 그냥 1, 2월 달에 비가 눈보라가 쳐서 워낙 날씨가 안 좋았다. 예? 날씨가 안 좋았다. 네. 그래서 요 정도 갖고 만족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좋아지는 모습을 3월에 보여주지 않으면 깜짝 놀랄 일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앞서 우리 따따님이 얘기하신 거가 제가 오늘 아침에 이해한 거예요. 이해한 게 팩트셋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사람 이름은 존 버터스 애널리스트가 조사를 했어요. S&P 500기업 중에 111개를 대상으로 1분기 실적을 전망해 봤더니 93개 기업이 어닝 쇼크, 그러니까 실적이 어닝 대비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게 나올 것이다. 네. 그래서 눈높이를 많이 낮춰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물론 다수는 올해 실적이 30% 40% 좋아진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컨센서스보다 안 좋을 가능성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다시 말씀드리면 일부의 목소리가 있다. 일부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 정도도 일단 보시면 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연율입니다. 연율. 1590만 대 연율. 연율이라는 건 이제 시저널 이펙트가 들어가서 계산하는 거. 아마 잘 아실 것 같아요. 따따블러님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린 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어떤 해봐야 되잖아요. 대표님은 국내 게임 개발사에 대해서 구글 같은 데서 계속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그것도 무슨 얘기야? 지금 이제 사실은 카카오톡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카카오톡을 보시게 되면은 카카오톡이 아주 많은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카카오톡 들어가셔가지고 서비스가 무엇이 있나 보게 되면 카카오 게임이 있고, 아지트가 있고, 보게 되면은 카카오 스토리가 있고, 카카오 페이지가 있고,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정말 돈을 번다라는 거는 카카오 게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게임 서비스만이 돈이 되는 그런 서비스인데, 구글에서 국내 이제 게임 개발사들에게 직접, 우리가 이제 UI 디자인, 그러니까 지금 유저 인터페이스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지원을 해줄 테니, 네이버하고 라인하고 하지 말고 우리한테 직접 와라. 배분율 좀 더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버리게 되면 지금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몰래? 네. 몰래는 아니고 이제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은 라인하고 이제 카카오톡 같은 경우나 이런
그 메신저 업체들에 대한 수익이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우려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최근 들어서 넥슨의 영웅의 군단이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죠. 근데 영웅의 군단 같은 경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과금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메신저를 끼지 않고 어쩔 수 없이 구글로 직접 갈 수밖에 없었는데 구글에서 이런 것 영웅의 군단이라든가 이런 성공 케이스를 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근에 그런 메신저 업체들을 끼지 않고 게임 업체들도 직접 구글에 런칭을 해서 성공시키려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넥슨도 그렇고 네. 뭐 위메이드 위메이드도 지금 그런 시도를 하고 있고요. 네. 킹스닷컴에 당연히 뭐 캔디 크러쉬 사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구글에 대한 움직임이 국내 게임 개발사들에게는 오히려 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한 쪽이 있고 라인이라든가 이런 메신저 업체들에게는 조금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에 대한 쪽이 있다라는 측면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그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누가 충성스러운 유저들을 더 많이 갖고 있고 고객 베이스를 해서 세일즈를 할 수 있는지 그거 갖고 라인이냐 카카오톡이냐 아니면 구글 단독이냐 이런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라인이 아니면 뭐 카카오톡이 됐던 라인이 됐던 이 플래닛 SK CNC에서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SK텔레콤이 T스토어 이거에 대한 인수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 뭐 라인이 됐던 아니면 카카오가 됐던 카카오에서 인수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맞아 있었죠. 그래서 아마 그 인수를 해야지만이 아마 독자적인 생존이 좀 가능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인데요. 아침 혹시 그 주식 봤어요? 어떤 주식? 저는 이제 특징주로 갑자기 봤는데요. 저랑 같이 지내는 친구가 하루 봐도 답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없다 그랬어요. 잘 모른다고 얘기했거든요. 다음 있잖아요, 다음. 훅 올랐었어요. 혹시 오늘 아침에 봤어요? 아니, 저 안 봤어요. 오늘 아침에 그 차트 한번 보시면요. 훅 올라갔다가 그냥 그 윗골이 엄청 달았어요. 이게 5%까지 갔다가요. 지금 마이너스 0, 지금 보합인데요. 이거 보세요, 지금요? 예,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 도대체 다음이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글쎄요, 다음 같은 경우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써주세요, 여기요. 이게 다음이 헷갈려요, 자꾸는 요즘 주가가요. 이게 많이 떨어졌다는 거는 뭐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그 4, 5년째 똑같은 일인데 오늘 아침에보다 의외로 훅 올라가고요. 지난번에 3월 중순에도 한번 훅 올라갔었잖아요. 중간중간에 한번 훅 오르는 그런 사이클 아닐까요? 그게 좀 이상해요, 지금은요. 그래서 그런 거 저도 궁금해서 혹시 갑자기 아는지 해갖고 여쭤봤고요. 면세 한도 상향 조정, 여기 간단히 한번 해볼까요? 면세 좀 최근에 이제 규제 개혁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최근 이제 면세 한도 400불이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상향 조정하자라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과연 이런 움직임, 타당한 것인지, 그리고 이게 상향한다고 해서 의미가 있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면세도 상향하면 기본적으로 면세 재배는 호재가 되겠죠. 호재가 되는데, 이게 좀 애매해요. 진짜 호재인가요? 호재죠. 왜냐면 더 많이 사고, 그렇게, 이게 세일즈를 할 겁니다, 보나마나요. 더 사셔도 돼요. 뭐 이렇게. 그렇죠. 왜 그 정도 하는 건데, 이게 얼마만큼 좋아질지, 그리고 현실성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각국의 상황이고, 주변 나라랑 서로 같이 좀 밸런스를 맞추는 거거든요. 근데 $400 이게 그 수년째 미국 뭐 캐나다는 마찬가지였는데요. 제 기억은 2년인가 언제 올렸어요. 다른 나라를 좀 올렸어요. 그래갖고 이게 우리나라는 무조건 $400로 돼 있을 텐데요. 미국도 아마 제가 이번에 보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요. 외국에 갔던 나라가 하루 이틀, 예를 들어서 육상을 하루 이틀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 2주 이상 되면 얼마 이렇게 한도를 뒀어요. 그래서 정확한 거 제가 정확히 뭐 구글하면 찾으면 날 텐데, 미국이 지금 예전에도 400불이었는데 2년 전부터 해갖고 500인가 800달러 올랐을 거예요.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알면 구글링하면 금방 나오는데 갑자기 물어보셔서 제가 당황스러운데 좀 올렸어요. 이게 막 세계적으로 좀 올라가는 추세일 겁니다, 이게요. 이게 왜냐 자기 한 나라 갖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눈치를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있을 텐데 조금은 좋아지겠지만 이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요즘 그렇지 않아도 세금 부족하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뉴스 봤는데요. 그런 거 좀 더 고민해야 될 것 같고 만약 성사되면 어느 정도는 분명히 이거는 면세점 뭐 호텔 신라 이런 데는 좋아지는 건 분명하죠. 왜냐면 그렇게 이제 세일즈도 할 테니까요. 그거는 좀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여기서 뭐 화장품이나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웬만한 사람들 보면은요 다 얘기해요. 한국 갖고 올 걸 알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런 정도의 세일즈의 포인트의 정도 있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하이로 코너 금방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로 코너는 지난달까지 해서 2승 1패입니다. 월간 단위라면 이승환 대표가 2승, 제가 1승 했는데요. 오늘 어떻게 잡아볼까요? 지금 1987.1포인트인데요. 접으로 잡아보라면 저 오늘 과감하게 로우 한번 가봅니다. 과감하게 로우입니까? 네, 1987포인트 잡겠습니다. 87.5포인트인데요. 87포인트에 로우 잡겠는데요. 기본은, 이유는 이거예요. 그 시총 상위 주주 대부분이 약간 좀 파랗다. 그래서 파랗다. 단순하게 87에 로우 잡겠습니다. 저는 기고만장하게 하이 보겠습니다. 예, 로우랑 하이 한번 뭐 잡아보겠고요. 외국인에 대한 매도가, 그러니까 만약에 쇼커버링이고, 뭐, 이것이, 지금 윈도우 드레싱이라면 오늘 좀 매도가 좀 오전장에 잡혔던 것 같은데, 근데 그 물량을 다 받아먹고 다시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매수세가 또 1,000억대 이상으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외국인의 한국 시장에 대한 매수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오늘 노무라도 얘기를 했죠. 한국의 경상수지흑자 전망치를 상향한다. 바클레이즈 캐피탈 같은 경우도 지금 한국의 경상수지에 대한 전망치 규모를 상향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수출 기업들이 돈이 벌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의 EPS 추정치를 높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한국 시장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도 이런 것들을 좀 기반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외국인에 대한 매수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하이로 계속해서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 만호절 거짓말인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인수설 이런 얘기 좀 있다 얘기하셨고요. 다음에 송기령 부사장이 빅데이터 맨날 얘기하는 친구. 마케팅 성과 올려주는 사업에 주목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뉴스는 충분히 어느 정도. 머리 묶고 나오신 분. 텔레비 자주 나오신 분이 있어요. 어저께 제가 딱 한 종목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00명 정도가 어저께 하루에 보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그 딱 한 종목에 오늘 올려둔 걸 보겠는데요. LA 신사라는 분이, LA에도 계세요. 예전에 오사카 신사? LA 신사? 오사카 신사라는 분 계시죠. 그런가요? 오늘 LA 신사라는 분이 등장하셨는데요. 즐겁게 잘 듣고 있습니다. 액터스 소프트는 없는데요. 코드 번호. 이게 액터스가 아니라 액토즈입니다. 액토즈. 그 심벌, 코드 번호 좀 불러주세요. 액토즈 소프트요? 액토즈 소프트가. 액토즈 소프트가 052790. 052790. 네, 맞고요. BTM님, 너무 길게 쓰셨는데요. 저희가, 편집에 잘 애를 쓰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강남 살고파, 천만담 대박꿈, 압구정 2014님이 전부 다 어저께 출연하신 분, 게스트로 모신 분인데요. 키움증권에 계신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여기가 언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인터넷도 인기가 있네요. 엄청나게 인기 있으신 분이요. 사물인터넷 관심 있으신 분, 그리고 주식시장에 새로운 것을 보실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 주말에 올라간 딱한 종목 팟캐스트 꼭 보시면 분명히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처음 보는 것은 대박이다, 투죠? 그렇죠. 두 남자 쇼 보겠습니다. 뉴욕 황가. 뉴욕에서도 계세요? 전 세계를 하는 방송이야. 여기는 뉴욕이다. 위원님 방송 여기서도 자주 제가 본다. 읽겠습니다. 위원님 방송 자주 봅니다. 캐나다에서 방송하실 때도 많이 봤답니다. 우연히 키움에서 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팟캐스트도 자주 보고 있습니다. 미국 주삭도 조금 하는데요. 주삭. 미국은 주삭이라고 하나요? 좋은 주삭 있으면 가끔 소개해 주세요. 늘 건강하십시오. 뉴욕 황가님은 그 위원님 빠인 걸로. 그러니까요. 주식귀종님은 기술적 분석은 별로 안 하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미국 바이오 주식 반등했다는데 어떠세요? 라고 여쭤보시네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술적 분석은 별로 안 하시는 이유가 없죠. 왜냐면 잘 몰라서 하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기술적 분석은 단기 트레이딩의 영역에 많이 있잖아요. 그거는 키움증권에 매매하실 거는 특히 키워드림 전문가 분야가 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저희는 이제 크게 그림만 좀 봐드리고요. 실제로 종목 선택하고 매매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키워드림 전문가 분들이랑 상의하시고 그런 분들이 그런 펀더멘탈에다가 차트를 보면서 매매 타임도 귀신같이 잡으시기 때문에 그런 쪽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식기종님이라는 분이 맞죠. 뉴욕한가요? 강포님 SK하이닉스 여전히 좋은가? 어저께도 얘기했죠? 당연히 여전히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이크론에 대한 쪽이 올라갔다라는 것만 보셔도 충분히 그 모멘텀에 대한 쪽이 있겠고,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대한 경기 회복세가 되고 중국에 대한 경기 회복세가 나타난다라면 IT 자동차에 대한 쪽 계속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